안녕하십니까. 맥티브입니다. 오늘은 손해평가사 2차 기출문제 강의 3번에 왔습니다. 이 3번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과 4번 강의에서는 기출문제 자체가 아니라 기출문제의 주변 정리입니다. 그래서 기출만으로 합격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또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주변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 자체는 안 나오지만 기출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주변 정리를 한다. 그렇게 보시고 강의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3번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농작물 재보험의 가입 방식은 계약자가 스스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여 가입하는 무슨 방식이다? 그렇죠. 임의보험 방식이다. 다시 한번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푸시기 전에 반드시 카페에 가시면 문제가 올라 있으니까요. 해답을 보지 마시고 해설을 보지 마시고 푸는 데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겠죠? 이론서를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농구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제 카페에도 올려드렸으니까 이론서를 먼저 이런 부분을 읽어보시고 스스로 푸는 데까지 풀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보시고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농작물 재보험 가입 방식은 계약자가 스스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여 가입하는 무슨 방식이라고요? 임의보험 방식이다.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에 해당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 재보험 몰아야 한다.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라 해야겠죠. 사업 실시 지역이라야 한다. 둘째는 농작물 대상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입 시에 보험료의 50% 이상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죠?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작물 재보험 가입 방식은 계약자가 스스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여 가입하는 무슨 방식이다? 임의보험 방식이다.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재배하는 지역에 해당 농작물에 대한 재보험 사업 실시 지역이라야 한다.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라야 한다. 둘째는 농작물 대상 농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입 시에 보험료의 50% 이상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 실시 지역이라야 합니다. 여기가 시범사업이었던 본사업이었던 사업 실시 지역이라야 하고, 두 번째는 해당 농작물의 품목이라야 되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품목 자체가 보험 해당 품목이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라야 돼요. 그리고 지원을 받으려면 뭐가?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번입니다. 지금 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자주 인출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익히셔가지고 암기까지 해 두셔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24번 다음 포의 가입 자격란에 가로 안에 알맞은 금액 또는 면적을 쓰시오. 대부분의 과수 품목입니다. 농지의 보험 가입 금액, 생산액 또는 생산비 몇만 원 이상이라 해야 된다. 가입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라 해야 되죠. 그래야 가입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콩팥, 단호박, 당근, 시금치, 양상추 이러한 품목은 가입 금액이
얼마 이상이라 해야 되는 거죠? 100만 원 이상. 벼, 밀, 보리, 귀리 이쪽은요. 50만 원 이상.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단지 면적이 몇 제곱평방 이상이라 해야죠? 300제곱평방 이상. 차, 조사료용 벼,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이런 건 농지 면적이 1000평방 이상. 그래서 이 부분은 눈에 도장 찍으시고요. 몇 번 반복하시면 암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과수 품목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라고요? 200만 원 이상이라 해야 되고요. 옥수수, 콩팥, 배추, 무파, 당근, 단호박, 시금치, 양상추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벼, 밀, 보리, 메밀, 귀리 이거는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 이상.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 작물, 버섯 재배사 이게 주로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300평방 이상. 그다음에 차,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이런 건 농지 면적이 1000평방 이상이라야 가입 자격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얼마라고 그랬죠? 보험 가입 금액이 1, 200만 원 이상. 옥수수, 콩팥, 배추, 무파, 단호박, 당근, 시금치, 양상추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야 합니다. 벼, 밀, 보리, 메밀, 귀리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요? 50만 원 이상이라야 합니다.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은 단지 면적이 300평방 이상. 차,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는 농지 면적이 1000평방 이상이라야 합니다. 암기 요합니다. 25번입니다. 다음은 보험 대상 농작물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품목을 쓰시오. 이것은 암기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암기를 요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눈도장을 찍어두고 전체를 포괄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과수작물 12개 품목입니다. 사과, 배, 단감, 감귤, 포도, 복숭아, 살구, 매실, 유자 12개 품목 중에서 빠진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기로 하면서 익혀두자고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쭉 살펴보십시오. 그렇죠. 일단은 자두, 매실은 있고요. 자두 있고 복분자 안 보이죠? 복분자. 그리고 유자, 또 어떤 게 안 보이죠? 사과, 배, 단감, 감귤, 포도,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복분자, 유자, 무화과. 무화과 보이나요? 무화과 안 보이네요. 무화과. 또 안 보인 게 있나요? 참다래. 참다래도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익혀두자는 겁니다. 두 번째, 식량작물 10개 품목. 벼, 밀, 보리. 일단은 귀리가 안 보이죠? 귀리가 오래 들어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고구마, 옥수수, 콩팥. 그 다음에 메밀이 보이나요? 메밀 안 보이죠? 메밀. 식량작물에서 또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벼, 밀, 보리, 귀리, 고구마, 옥수수, 콩팥, 메밀. 네. 감자가 빠졌네요. 감자가. 그 다음 채소작물 12개 품목. 양파, 마늘, 고추, 양배추, 배추, 무파, 브로콜리, 시금치.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브로콜리, 양상추, 당근,
또 뭐가 빠졌습니까? 양파, 마늘, 고추, 양배추, 배추, 무파,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양상추, 예, 단호박. 그 다음에 특용작물, 인삼, 오디, 차. 네, 이렇게 과수작물, 식량작물, 채소작물, 특용작물에서 눈에 한번 익혀두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출제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7개 품목 중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떫은 감. 단감은 7개 임산물이 아닙니다. 단감은 과수에 그냥 들어가고, 밤, 호두, 오미자, 표고버섯. 그렇죠. 임산물에는 대추, 복분자 이렇게 들어가면 임산물이 되겠고요. 버섯작물은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시설작물에서 23개 품목. 화해료에 들어간 건 뭐죠? 국화, 카네이션, 백합, 장미. 그렇죠? 네. 국화, 카네이션, 백합, 장미. 그 다음에 비화해류로 들어간 것은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호박, 수박,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파대추, 무, 쑥갓. 그럼 빠진 게 뭐가 있나요?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수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풋고추. 배추, 파, 대파, 쪽파, 무, 예, 미나리, 쑥갓, 감자. 빠진 게 있나요? 토마토, 참외, 가지. 예, 이렇게 추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수작물 12개 품목. 단감은 여기 과수작물에 들어갑니다. 떫은 감은 임산물에 들어가고요. 사과, 배, 단감, 감귤, 포도,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참다리, 유자, 무화과. 이게 과수작물 12개 품목. 식량작물 10개 품목. 벼, 밀, 보리, 귀리,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팥, 메밀. 채소작물 12개. 네, 당근, 단호박, 양상추,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배추, 무, 파, 고추, 마늘, 양파. 특용작물, 인삼, 오디, 차. 다음 임산물의 떫은 감은 여기로 들어가죠. 대추, 밤, 호두, 복분자, 오미자, 표고버섯. 버섯작물에는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시설작물에서 화해류에는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비화해류에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 봐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6번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재보험 사업자는 시범 사업 실시 지역에 추가, 제외,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누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자, 재보험 사업자 NH손보죠. 시범 사업을 실시하려고 할 때 어느 지역을 추가로 할 것이냐, 또는 시범 사업을 했는데 전국적 사업으로 본사업으로 확대시키기에는 부적절해서 제외시켜버릴 것, 변경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혼자 하면 된다, 안 된다. 누구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보험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보험 설계의 적정성, 본사업으로 확대 가능성,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거 보는 거죠. 본 사업으로 확대할 가능성, 농가의 호응도 등을 파악하여 미비점을 포함함으로써 무슨 사업 실시 시 시행착오, 본사업, 이것도 본사업이네요. 똑같나요? 본사업 또는 전국적 사업 실시 시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몇 년차 이상의 시범사업 품목 중에서 3년차 이상의 시범사업 품목 중에서 무엇에 따라서 농업재해보험 심의의 심의, 농업재해보험 심의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재해보험 사업자는 사업 실시 지역에 추가할 때, 아예 이제 제외시켜버릴 때 또는 변경이 필요할 때는 누구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라.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보험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 일단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보고 이제 설계의 적정성,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가능성, 사업의 확대 가능성, 농가의 호응도 등을 파악해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전국적 사업으로, 전국적 본사업으로 실시를 하려고 할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3년차 이상의 시범사업 품목 중에서 농업재해보험 심의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음미하면서 몇 번 읽어보시면 암기가 되실 겁니다. 네, 27번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보험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험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위험 방식과 종합 위험 방식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1은 특정, 2는 종합. 그래서 특정 위험 방식은 해당 품목의 재해를 일으키는 몇 개의 주요 재해만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고, 종합 위험 방식은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자연재해, 죄송합니다. 자연재해, 화재, 조수의 자조화 등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종합위험을 말할 때는 자조화라고 이니셜로 사용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1위험 방식, 특정 위험 방식은 인삼에 해당되고, 인삼이 특정 위험입니다. 무슨 위험 방식은, 종합위험 방식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하고, 이게 과수사종이죠. 그 다음에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 복분자하고 무화과가 해당되죠. 그리고 기타 과수들로 된 종합위험 방식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에 해당되고,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은 뭐에 해당된다고요? 복분자, 무화과. 복분자와 무화과가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이고, 그냥 종합위험 방식은 이런 것에서 언급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품목이 종합위험 방식이다. 그래서 종합위험 방식,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을 포함해서 이것은 다 보험 대상으로 하는 주요 재해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주계약이죠. 그리고 주요 재해 이외의 특정 재해를 특약으로 추가로 보장하는 계약자 선택을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대상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뭐하고 뭘로 나눈다고 그랬죠? 특정 위험 방식하고 종합 위험 방식으로 구분한다. 자, 특정 위험 방식은 해당 품목의 재해를 일으키는 몇 개의 주요 재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종합 위험 방식은 피해를 초래하는 자조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등을 보험 대상으로 한다. 특정 위험 방식은 뭐가 있다? 인삼이 있다. 종합 위험 방식은 뭐가 있다?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 과수사종, 그 다음에 수학전 종합 위험 방식, 수학전 종합 위험 방식. 수학전 종합 위험 방식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복분자와 무화과. 그리고 요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수는 그냥 종합 위험 방식. 이 세 가지로 나뉜다.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이고 수학전 종합 위험 방식은 무화과하고 복분자가 해당되고 복분자, 무화과, 복분자, 무화과. 종합위험 방식은 앞선 것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해당한다. 그래서 몇 번 해답이 없는 원문제를 놓고 풀어보시면 눈에 익고 암기가 되실 겁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아래 보험 대상 품목별 대상 재해를 기입하십시오. 이 부분은 암기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하시고 암기가 되실 때까지 반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과수사종,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사종,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그리고 특약으로 나무보장. 이거는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쓸게요. 자조화입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런데 특약으로 5종 한정을 할 수 있습니다. 5종 한정을. 이 5종 한정에는 두 문자로 그냥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 한정에는 태우씨 집에 지화, 화가 있다. 태우집 지화. 그래서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이것이 5종 한정 특약입니다. 그 다음에 적과 후에는 4종에서 적과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강태우집 지화, 강태우집만 아니라 일가까지 지화가 있다. 그래서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일소피해. 가는요, 가을 동상해, 지진, 화재. 그 다음에 특약으로는 가을 동상해나 일소를 부보장한다 라는 요 부보장 특약이 있어요. 가을 동상해하고 일소 피해를 부보장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인 암기하는 틀을 한번 잡아봅시다. 다음 무화과는 7월 31일 이전에는 종합위험이에요. 자, 조, 화. 근데 8월 1일 이후에는 강태우만 해당이 돼요. 강풍, 태풍, 우박. 이것도 동일합니다. 복분자도. 5월 31일 이전에는 자, 조, 화. 6월 1일 이후에는 강, 태, 우. 그러니까 7월 31일 이전, 5월 31일 이전에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8월 1일, 여기서는 6월 1일 이후에는 강풍, 태풍, 우박만 보상하는 재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특정위험 인삼에는 강태우 집, 폭폭,
침냉화. 그래서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폭염, 폭설, 침수, 냉해, 화재.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합니다. 두 문자를 따서라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딴 이 두 문자대로 하시든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두 문자 가지고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제 정리된 걸로 보겠습니다. 네, 정리된 것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 다음에 특약으로 5종 한정보장 특약을 하면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그 다음에 적과 후에는 강태우, 집, 일가, 지화. 그래서 일소 피해와 가을 동상에다가 지진, 화재까지. 특약으로는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를 부보장하겠다라는 특약이 들어갈 수가 있다. 무화과는 7월 31일 이전에는 자조화, 종합이 들어가고 8월 1일 이후에는 강태우, 강풍, 태풍, 우박만 들어갑니다. 5월 31일 이전에는 자조화, 뭐가요? 복분자. 6월 1일 이후에는 강태우. 인삼은 강태우집, 폭폭, 침냉화. 그래서 폭염, 폭설, 침수, 냉해, 화재. 자, 이것을 가능하면 각자 자기의 이니셜을 따는 두 문자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제 아니다 그러면 제가 또는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이제 그런 두 문자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이외에 과수품목, 논작물, 밭작물, 그 시설작물, 버섯작물, 나머지 다는 뭐다? 자조화 그대로 종합위험 다 해준다. 그래서 다만 요것만이 대상시에를 달리한다라고 보시고 이거는 암기를 요합니다. 마음 먹고 지금 몇 번 해보시면 암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번입니다. 아래 품목에 자기 부담금을 기입하십시오. 이 부분도 한 화면 안에 활자 크기를 맞춰 넣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브로콜리와 고추가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몇 프로 또는 몇 프로입니까? 자기 부담금이 브로콜리, 고추는 3% 또는 5%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은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3% 또는 5%를 자기 부담금으로 한다. 다음 해가림 시설, 인삼은 자기 부담금이 최소 몇만 원에서 최대 몇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이 10%,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즉 10만 원보다는 크고 100만 원보다는 적은 이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자기 부담금으로 한다. 그 다음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비가림 시설, 참대포, 포도대추, 참다래, 이런 것들은 자기 부담금을 최소 얼마에서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 사이에서 손해액의 10%를 자기 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피복제 단독사고라면, 덮개 피복제 단독사고라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사이에서 손해액의 10%를 자기 부담금으로 한다. 그리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설작물, 버섯작물에서는 손해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액을 지급한다. 10만 원 초과 이상이 아닙니다.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을 지급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자기 부담금이라기 뭐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부분은 자기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뭐 20%라든가 이 정도는 아예 그 손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자동차 사고도 잘잘한 사고 그냥 본인 부담으로 하죠.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본인 부담금입니다. 사고가 났다. 그렇다면 100만 원이 나왔다라면 자기 부담금이 20%다 그러면 20%는 당신이 20만 원은 당신이 부담하세요. 이 80만 원 가지고 저희가 보상해 드릴게요. 그래서 자기가 안고 가는 이 프로테지 이것이 자기 부담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의 한도 꼭 한번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암기를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고추는 자기 부담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3% 또는 5%. 인삼, 해가림 시설은 자기 부담금이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비가림 시설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한다. 피복제 단독사고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 부담금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작물, 버섯작물 손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을 보상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손해면책금이다 이렇게 부르죠. 10만 원 이하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몇 번 읽어보시고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30번입니다. 아래 방제시설 판정 기준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 부분은 한두 번 시험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암기를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방지시설 판정 기준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십시오. 방상펜. 방상펜은 펜 부분과 기둥 부분으로 나눠진다. 방상펜이 뭐죠? 방지하다. 뭐를? 서리 방지용 선풍기 같은 겁니다. 펜입니다. 펜. 6m 이상 여기서 돌아가는데 이게 180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붙여주는 거죠. 공기를 붙여줘서 서리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자, 방상펜은 펜 부분하고 기둥 부분으로 나눠진다. 펜 부분의 날개 회전은 원심식으로 모터의 힘에 의해 돌아가며 좌우 몇 도 회전도 가능하며 180도 회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펜의 크기는 면적에 따라 조정된다. 기둥 부분은 몇 미터 이상이냐? 요 펜의 높이가 6m 이상이라야 합니다. 6m 이상이고 1000제곱평방당 1마력은 몇 대? 3대. 3마력은 1대 이상. 그래서 총 3마력은 구비해야 합니다. 1마력은 3대, 3마력은 1대 이상 설치를 권장한다. 다음 미세 살수장치. 이것도 서리 방지용입니다. 미세 살수장치도 서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살수량이 500리터에서 800리터, 10아르당 500리터에서 800리터를 살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풍림입니다. 방풍림은 말 그대로 이렇게 나무들을 심어두는 거죠. 바람을 막으라고. 여기 이제 방풍림인데, 방풍림은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라 해야 되죠. 높이가 6m 이상의 영년생 침엽수와 상륙 활엽수가 이 간격은 5m 이내의 간격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을 막아주겠죠. 높이는 6m 이상의 영년생 침엽수와 상륙 활엽수가 5m 이하의 간격으로 과수원 둘레 전체에 식재되어 과수원의 바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나무, 이것을 가리켜서 방풍림이라고 한다. 그래서 방풍림은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라야 한다? 6m 이상이라야 한다.
요 사이는 5m 이하라야 한다. 그 촘촘해야 바람을 막아주겠죠. 그래서 요 간격은 5m 이하이고 요 높이는 6m 이상이다. 다음 방풍망. 이 비닐 같은 걸로 해서 바람을 막아주는 거죠. 방풍망. 방풍망의 망구멍 가로 및 세로는 어떻습니까? 6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적은 6에서 10mm 방목 네트 구물이죠. 로 과수원 둘레 전체나 둘레의 일부 20% 이상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6에서 10mm 방풍망은요. 방충망은 망 구멍이 가로 및 세로가 몇 미리 이하죠? 6mm 이하입니다. 방충망은 6mm 이하. 방목 네트로 과수원 전체를 피복, 단 과수원의 위와 측면을 덮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음 방조망은 이게 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망 구멍 및 가로 세로가 몇 mm를 초과하고 10mm를 초과하고 새의 입출이 불가능한 그물. 그 다음에 비가림 바람막이는 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윗면 전체가 되겠죠. 윗면 전체를 비닐로 덮어서 과수가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바람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측면이겠죠. 측면 옆에 측면 전체를 비닐망 및 망등을 설치할 것. 그래서 비가림은 위에 전체, 바람막이는 측면 옆에 전체를 비닐망 등을 설치할 것. 이 부분도 몇 번을 반복하시면 암기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바로 암기를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방상팬, 서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 6m 이상으로 팬을 세워가지고 180도를 좌우로 돌면서 바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높이는 몇 미터다? 6m 이상이다. 도는 각도는 180도 이상이다. 마력은 3마력인데 1000제곱평방당 10아르당 1마력짜리는 3대, 3마력짜리는 1대 이상 설치를 권장한다. 그 다음에 미세 서리방지용 미세 살수장치, 이것도 10아르당 500에서 800리터의 그 어떤 살수를 뿌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살수량은 500에서 800리터다. 다음 바람을 막아주기 위한 방풍림은 높이가 6m, 폭이 나무와 나무 사이 폭이 5m 이하. 방풍망, 네트로 되어 있는 그물망, 망 구멍은 바람 막는 건 6 내지 10. 그 다음에 방충망, 충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 6mm 이하. 방조망, 새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 10mm 초과. 다음 바람막이, 비가림은 윗면 전체를 막아줘야 되고 바람막이는 측면 전체를 막아줘야 됩니다. 한두 번 더 해보시고 완전히 익혀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31번입니다. 아래 보험료 산정식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과수사종 및 벼품목의 보험료 산정식이다. 보험료 산정식에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요손방입니다. 보험 가입금액, 보험료율, 손해 율에 따른 보험료 할인 할증, 방제 시설에 따른 보험료 할인. 그래서 가요손방 이것을 곱한 것이 보험료가 됩니다. 그런데 나무는 가요손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요율, 나무는 요율에다가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증 할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놓고 한번 살펴보면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주계약 적용 보험료는 보통약관의 뭐죠? 보험 가입금액, 지역별 보통약관의 보험료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약 있으면 할인해주고, 이것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죠. 그리고 뭐에 따른 할인 할증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이 부분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여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무슨 할인율? 방제시설 할인율. 그래서 가, 요, 손, 방으로 보험료가 나온다. 보험료는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보험료율에다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 다음에 방제시설 할인율,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구해진다. 그래서 가, 요, 손, 방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나무 손해는 특별약관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지역별 특별약관 보험료율에다가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래서 가, 요, 손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변은 좀 특이하죠. 변은 기본 가입금액에다가 요율에다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가요 손에다가 이제 여기는 직파, 친환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재배 시에는 할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직파 재배, 모내기를 안 하고 직파 재배를 할 때는 또 할증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할증, 직파 할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험료의 산정 시 가로 안에 알맞은 말 해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가, 요, 손, 방. 그래서 보험료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보험료율 곱하기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곱하기 방제시설 할인율. 그래서 가, 요, 손, 방이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나무는 가, 요, 손이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곱하기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래서 방제시설이 없다. 나무는 그렇게 알아두시고, 변은 좀 특이하게 친환경이 할증 들어가고 직파가 할증 들어간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산출과 관련하여 아래 가로 안에 적당한 말을 넣으시오. 수확량 감소 보장 상품,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출. 이때 가입 수확량은 뭘로 결정하죠?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는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보험 계약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산 문제를 풀 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암기가 될 겁니다. 지금 맛보기로 이 정도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인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보험 계약자가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변은 가입 단위 농지별 가입 수확량 킬로그램 단위의 표준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표준 가입 가격은 보험 가입 연도 직전 몇 개년에 5개년에 시군별 농협 RPC, RPC라는 그 수매가 조정 계수가 있어요. 계약 수매가 최근 5년 평균값의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그래서 5개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이런 버섯을 하우스에다가 가꿀 때는 하우스에는 쉬지 않고 연간 재배를 연작을 계속하죠.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버섯의 보험가액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자가 10% 단위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러한 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버섯을 하우스에서 재배할 때 연간 재배 예정인 버섯 중에서 가장 높은 버섯 가격의 50에서 100% 가액, 이것을 보험가액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상장된 제조달 기준 가액의 몇 프로에서 몇 프로?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산출한다. 그리고 비규격 하우스, 규격이 없는 것, 이런 것은 보험자가 고지한 사항, 고지한 내용대로 적용을 한다. 보험자가 고지한 사항으로 결정한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확량 감소 보장 상품에서는 가입 가격과 가입 수확량에다 가입 가격을 곱해서 하는데, 이때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인 50%에서 100% 사이에서 임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변은 가입 직전 연도 5개년의 시군별 농업 RPC 계약 재배 수매가 최근 5년 평균값에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해서 산출한다. 버섯, 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이것은 하우스 단지별 연간 재배 예정인 버섯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버섯의 보험가액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정한다.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조달 기준가액, 지금 신품으로 한다면 얼마가 되겠느냐, 나는 거기에서 90에서 130% 내에서 정한다. 그리고 비규격 하우스, 규격이 없는 이런 하우스는 계약자가 고지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보험가액을 추정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계산 문제를 풀 때 계속 반복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적용된다 하는 것 정도 눈도장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33번입니다. 아래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일반적으로 보험 사업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는 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농업재해보험법 19조 재정 지원에 의해서 농업인 순보험료와 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 즉 NH손보 쪽에다가는 영업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부대비용이죠. 인건비 같은 거, 요것을 100% 지원하죠.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 즉 농업인에게는 50%에서 지자체가 약 3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80%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한 20% 정도 이렇게 하죠. 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납입 순보험료, 위험보험료 플러스 손해조사비는 몇 프로를 지원한다? 계약자 것은 50%, 국고에서 50%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한 30% 하죠. 그 다음에 다만 4대 과수는 딱 50%가 아니라 차등으로 갑니다. 35%에서 60% 차등 보조한다. 또한 재해보험 사업자의 운영비는 국고에서, 운영비는 어떻게 한다? 부대사업비라고 하는 이 운영비는 100% 지급한다. 100% 지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납입 순보험료, 계약자 것은 어떻게 한다? 국고에서 50%를 지원한다. 다만 4대 과수,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35%에서 60%까지 차등 보조한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이제 지자체에서 또 보조하는데 보통 뭐 30% 정도 이렇게 보조하죠. 그다음에 재해보험 사업자의 운영비는 재해보험 사업자 NH손보의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부대비용 다 그것은 100% 지원해 줍니다. 34번입니다.
아래는 정부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 비율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비율을 넣으시오. 아까 본 것처럼 과수사종, 사과배, 단감, 떫은감, 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품목은 국고에서 어떻게 한다? 5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그런데 요 사과배, 단감, 떫은감, 벼만 차등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장 수준에서 60, 70, 80, 85, 90 이게 보장 지원이라면은 여기서 자기부담금으로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00에서 90을 빼면 자기부담금 10%, 그렇죠? 자기부담금 20%, 자기부담금 여기는 20%가 아니라 15%, 85니까 여기는 자기부담금이 20%, 여기는 자기부담금이 30%, 자기부담금 40%. 그러니까 보장 수준이 이렇다라면 100에서 이걸 빼면 자기부담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부담으로 더 많이 사용되니까 자기부담 10%일 때, 15%일 때, 자기부담금이 20%일 때 쭉 나가죠. 여기서 이것을 제가 임으로 주었습니다. 20%일 때는 사과배, 단감, 떫은감, 벼 다 50%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차등 지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60, 60 그리고 50, 38, 33.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이 10%일 때 국고보조가 33%를 해준다 이런 말이죠. 자기부담금 15%일 때 국고보조에서 38%를 해주고 자기부담금 20%일 때 국고보조에서 50%를 해준다. 여기는 자기부담금 30%일 때 국고보조 60%, 자기부담금 40%일 때 국고보조 60%. 그 다음에 벼는 어떻게 하죠? 60, 55, 50, 44 그리고 여기가 41. 그래서 자기부담금 10%일 때 벼는 41%를 국고에서 보조해주고 자기부담금 15%일 때 44%, 20%일 때 50%, 자기부담금 30%일 때 55%, 자기부담금 40%일 때 60%.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산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또 암기가 좀 안 됐다 할지라도 계산 문제 풀다 보면 저절로 다 암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암기를 요한다. 네, 이 동영상 자료 파일은 동영상 하단 카페 주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페 주소로 클릭해서 가셔가지고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워야 할 것들이 좀 많이 있죠. 몇 번 보시면서 암기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